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에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에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해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상대인데 어느 순간 눈치를 보는 사람은 당신이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고마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조금 더 지나면 지난번에도 해줬잖아. 그리고 마침내 그 정도도 못 해줘? 바로 이 순간 관계의 위치가 뒤집힙니다. 호의를 베푼 사람이 미안해지고 호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때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그냥 해줄 걸 그랬나? 괜히 거절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어쩌면 그날 처음으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잘해줄 때보다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0번을 도와주었는데도 한 번 거절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 몇 년 동안 양보했는데도 한 번 내 뜻대로 했다고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 늘 이해해주다가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더니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동안의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나를 좋아했던 것인지 아니면 늘 자기에게 맞춰주는 나를 좋아했던 것인지. 둘은 전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이 베푸는 친절이 고마움으로 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점점 익숙함이 됩니다. 익숙함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권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조금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탁을 반복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하고도 농담이었다며 웃습니다. 당신이 싫다고 했던 일을 또 합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오래 본 사람인데, 가족인데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 사람 원래 나를 이렇게 대했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씩 참아줄 때마다 관계의 선이 조금씩 뒤로 밀렸던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싫어서 참습니다.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싫어서 웃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내 마음을 계속 희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만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잘해줄수록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지, 왜 계속 이해해주면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기보다 선을 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절대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시선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갑게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가진 좋은 마음을 오래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친절하되 끌려가지 않고 이해하되
무례까지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되 나 자신까지 잃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과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처음 선을 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참았습니까? 웃어 넘겼습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어쩌면 그 작은 순간 속에 지금 관계의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처음 받은 친절에는 쉽게 감동합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친절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진다기보다 익숙함이 고마움을 덮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물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된 친절에는 더 이상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불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에 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모시고 갑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준비합니다. 형제들에게 일이 생기면 시간을 내어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고마워합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 말이 점점 사라집니다. 부모님 병원 일정이 생기면 누가 갈지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화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좀 가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왜? 그동안 내가 했잖아. 바로 이 말 속에 관계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네가 했으니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한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던 일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역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번 한 번만 더 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도와준 사람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거절이 상대가 지난 10번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마움으로 기억했던 사람은 말합니다. 그동안 네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할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같은 거절인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해주었을 때보다 처음으로 해주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그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만으로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계속 받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된 친절이 사라지면 사람은 때로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에게 죄책감까지 줍니다. 너 변했다. 하지만 정말 변한 것은 당신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기대가 너무 커져버린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도울 수도 있고 친구가 힘들 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해주는 것은 호의이지 상대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그동안의 친절을 기억하며 당신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거절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당신이 해주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행동뿐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쉽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무례한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약속을 어겨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괜찮아 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관계가 깨질까봐 괜찮은 척 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싫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부탁하기 전부터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웃어주는 사람, 웬만한 일은 넘어가는 사람,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행동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실수였을지 모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미안해. 차가 막혔어. 당신은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조금 더 늦습니다. 이번에도 말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늦는 사람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참 이상하지요. 처음에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상대는 당신이 참았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참았습니다. 상대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본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이 조금 거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만 있을 때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넌 원래 좀 답답하잖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친한 친구니까 웃어넘겼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얘는 내가 챙겨줘야 돼.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또 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따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싫었는데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흔들립니다. 분명 상처받은 사람은 나인데 어느 순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가? 친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넘기나? 그래서 다시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관계는 또 한 번 기울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침묵은 배려였지만 상대에게 침묵은 허용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10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가 10번 참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은 10번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11번째에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조금 더 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 바로 그때부터 이해심은 존중받지 못하고 만만함으로 오해받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깊이 생각한 뒤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면도 있습니다. 누군가 늘 이해해주면 편합니다. 내가 늦어도 기다려줍니다. 내가 실수해도 넘어가 줍니다.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이 반복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왜 참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계속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작은 불편을 잡을 때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를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라도 멈춥니다. 미안해. 몰랐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고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존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늘 참아주는 것이 편했던 것일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내 감정을 삼킬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나쁜 기분을 견디며 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상대가 무엇을 해도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계속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존중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차이는 화를 얼마나 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 조용히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어 한 번은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상대가 서운한 표정을 짓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알았어. 이번만 해줄게. 바로 이것이 다음 문제를 만듭니다. 상대는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도 조금 더 부탁하고 조금 더 서운해하고 조금 더 밀어붙이면 결국 받아준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허용한 선은 다음에는 더 쉽게 넘어옵니다. 사람이 선을 넘는 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넘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넘어옵니다. 이번에도 괜찮은 원. 그 다음부터는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는 시작은 대부분 아주 사소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자기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시간이 있어서 해줍니다.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말투가 달라집니다. 토요일에 이것 좀 해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별말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자 상대가 묻습니다. 왜? 당신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그거 꼭 해야 돼? 참 이상합니다. 내 시간인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선택이 상대에게 충분히 중요한 일인지까지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처음은 아주 작았습니다. 한 번의 양보였습니다. 문제는 한 번 양보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 양보를 이번에는 해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해줄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가 상대가 서운해하면 곧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았어. 이번만 해줄게. 그러면 갈등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도 기분이 풀립니다. 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배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도 조금 더 밀어붙이면 결국 해준다. 다음에는 더 쉽게 부탁합니다. 거절하면 조금 더 조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가족끼리 이것도 못 해줘? 친구가 그것도 못 해주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결국 또 받아줍니다. 그리고 상대는 다시 확인합니다. 역시 된다. 그래서 경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느냐입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말을 하고도 불안해합니다. 상대의 표정을 봅니다. 기분이 나빠 보이면 곧바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다음에는 꼭 해줄게. 왜 그렇게까지 설명할까요?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에게 허락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원래 내 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자기 삶의 평온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싫어도 받아줍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상처받아도 웃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조금 서운해하더라도 그 감정을 모두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입니다. 내가 예의를 갖추어 말했고 부당하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모든 실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웠을 때 사람의 진짜 태도도 보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더라도 받아들입니다.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에는 미리 물어볼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이유를 캐묻고 서운한 표정을 짓고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계속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일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약속에 늦으면 기분이 나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계속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그 서운함은 오래 쌓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서로가 어디까지 괜찮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오래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뜻밖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 변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싫어도 참았고 이제는 싫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부탁을 받아주었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서운해하면 내 뜻을 바로 접었고 이제는 상대가 서운해하더라도 내 선택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경계를 견딥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서로의 선을 알게 되면서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양보해야만 유지되고 내가 계속 참아야만 평화롭고 내가 계속 맞춰줘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계속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거절을 어려워하는지, 왜 누군가의 부탁보다 누군가의 실망을 더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계속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네 번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쳤을까?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말을 들어도 참았고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 감정을 먼저 접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고 말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한 가지를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일이 생기면 먼저 달려갔고,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가족들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러자 누군가 대답합니다. 이번까지만 해주면 안 돼? 결국 또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챙겼는데 정작 나를 챙긴 사람은 누구였을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조차 늘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희생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싫다고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실망을 막기 위해 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끝까지 받아준 적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웃으며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말을 듣고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대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불편해지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상처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쉬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힘들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남이 싫다고 하면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 내가 싫다고 느끼면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남의 감정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왜 내 감정에는 늘 이유와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자신의 평온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나를 좋아하는가? 남이 나를 인정하는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는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망을 견디는 법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임에 가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변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맞습니다. 예전에는 싫어도 참았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사정을 뒤로 미루고 상대의 부탁부터 들어주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받아도 웃어넘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도 조금씩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알았어. 그동안 내가 많이 했지. 이번에는 내가 할게.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서운함을 앞세웁니다.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정말 나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던 나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가 조금 단순해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잘해주면 됩니다. 내가 거절해도 이해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라면 이제는 한 번쯤 내 자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배려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남을 이해하듯 나도 이해하고 남의 사정을 존중하듯 내 사정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친절이 희생이 되지 않고 배려가 원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지키는 것은 친절만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물어봐야 할 것이 있으며, 가족이라도 존중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약속에 늦으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부탁할 때도 상대가 괜찮은지 먼저 묻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줘? 친한 사이인데 괜찮잖아.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의 무례는 하루면 잊을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무례는 마음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경계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차가운 것을 떠올립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마음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와 오래 지내려면 이것만큼은 존중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이 보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선을 그었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말합니다. 알았어. 미안해. 몰랐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런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처음으로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변했다.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 사이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붙잡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서운한 이유가 나를 잃을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누리던 편안함을 잃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둘은 전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반드시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런 시선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데도 미움받을까봐, 서운해할까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한다면 한번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 늦는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모든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부터 늦으면 먼저 가겠습니다. 상대가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부탁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반복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할지는 상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모든 사람이 떠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적응합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기다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곁에 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숫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몇 명과 알고 지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를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내가 거절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 때도 편안하게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사람에게 잘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함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도 남겨두십시오. 남의 사정을 이해하듯 내 사정도 이해하고, 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듯 내 시간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존중하는 사람은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선을 없애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선을 알고도 넘지 않는 관계입니다. 잘해주되 끌려가지 않고, 이해하되 무례까지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되 자기 자신까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을 받을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는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계속 잘해줄 때보다 당신이 처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보다 먼저 앞으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해준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 때보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던 사람.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너 변했다 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면 마음 한편이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잘해줬을까? 하지만 잘해준 것을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친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 역시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당신의 좋은 마음을 아무에게나 당연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해주는 것과 나를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과 무리를 찾는 것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살면 평생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냉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해준 만큼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진짜 관계는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이 해줄 수 있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힘들어서 쉬어도, 때로는 거절해도 여전히 당신을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껏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곁에 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람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이 서운해할까봐 내 마음을 계속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떠날까봐 나를 계속 작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사람에게 잘해주십시오. 하지만 끌려가지는 마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무례까지 받아주지는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까지 잃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선을 없애는 관계가 아닙니다. 선을 알고도 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많은 이해와 배려를 조금은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철학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철학자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